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을 믿는 사람은 뭐 개딸. 우리나라에 개딸 왜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흔한 얘기로 그 양반 얘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도 또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이른바 비명계들을 열심히 만나면서 우리 통합합시다 하더니 또 느닷없이 무슨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그 비명계 그 사람들이 검찰과 짜고 자기 체포 동의안에 이 가결해 버렸다.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까? 통합여에다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26일 날 이 선고가 나오니까 그 이전에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당신들 비명 행사 받지? 비명 학살한 걸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계엄령을 진짜 선포한 거 아니야. 당내 계엄령. 그렇죠. 그거라고 또 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뭐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여러 가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하고 이재명계하고 친명하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도 했고 그런 데서 아무리 비명이지만은 검찰하고 어떤 야합을 해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다? 이거는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상력은 너무 풍부해가지고 모든 세상에 지금 엔비디아 뭐 주식을 갖다 투자하는 펀드를 국민 펀드를 만들겠다는 50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은 예. 그러면 세금이 그만큼 덜 걷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엔비디아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손해 나면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어떤 감당해 줄 거예요? 국부 펀드가 어떤 전문가들이 여러 종목에 예. 펀드 투자를 하는 거, 참 종목 투자를 하는 거 있어도 어떤 한 종목에 그런 거 세계 역사상 그럼 몰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계란은 아니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국부 펀드나 비슷하지 국부 않습니까? 펀드죠, 연금 사실은.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세계 각 곳에 투자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수익을 내고 분산 있잖아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개인은 투자했다 망해도 혼자만 망하면 되지만은 국부 펀드나 국민연금 이런 거 망하면 그 영향을 받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전부 다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 하듯이 이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떻게 보면 좀 건망증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말에 대해서 잊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60이 다 돼가는데 그래. 60 넘었나? 한 60 됐을 겁니다. 예, 이제. 60 되면 아유 조기 치면 사람도 많아요. 하긴 뭐 유시민이는 60이 넘으면 뇌가 썩으니까 그렇죠. 공적 활동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말의 특징은 있죠. 그 상황에서만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임기응변을 예. 하면은 뭐 그냥 카멜로 나온 저리 가라죠. 본인은 그걸 임기응변이라 그러는데 임기응변은 좀 좋은 뜻입니다. 예, 그렇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빨리 이걸 헤쳐나가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악의적으로 예. 그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른 말을 다르게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국가의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신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아까 고 교수님도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팥으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도 안 믿는다. 팥으로 매주 쓴다면 믿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영악함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좀 이렇게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 대통령이 될까. 그러니까 아까 그 비명계가 검찰하고 야합했단 말, 그런 말 속으로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말 안 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 우리 통합합시다 해놓고 이번에 와서 비명들은 전부 다 검찰하고 야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 놈들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명계하고 쭉 만나보니까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이 사람들 속을 가만히 떠보니까 이게 선거법 항소심에서 판결만 나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바로 경선에 뛰어들어가고 자기를 한테 칼을 들이댈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딱 길을 주게 한다. 당신들 봤지? 비명 학살 이번에 또 누구고 짜고 이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26일 날 유죄 판결 나와도 다들 고개 팍 숙이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내가 짓고놓으면 한 자리씩 줄게. 뭐 그런 뜻 그 아니에요? 비명 행사 때와 똑같은 거죠. 예. 비명 행사 때 뭐 다 떨어질 거라 했지만 3명밖에 안 떨어졌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지금 막 날 때도 내가 대통령 될 건 거의 명백하고 이런 내가 대통령 된 걸 방해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예. 예. 그 얘기죠. 그 말 하기 위해서 이 검찰과 야합 이런 걸 하면서 기를 죽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기 죽이는 거예요. 예, 기 죽이기.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재명이를 갖다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검찰과 야합하는 비열한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런 사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결국은 3월 26일 날 나와도 너희들 전부 다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봐줄게. 안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전부 다 또 비명학살 정도의 참수형에 처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이 이재명의 어떤 본성이랄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그 한경련하고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경련하면 과거 전경련의 후신이 네. 한경련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5년에 문재인하고 허창수 당시 한경련 회장하고 만난 뒤에 10년 만에 이번에 처음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한경련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상법 개정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 52시간 이거 예외 규정 좀 인정해 달라 뭐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싹 이렇게 못한다고 해놓고 그 배임죄 이거 없애야 합니다. 뭐 기업어신이라고 배임죄 이것에 많이 걱정들 하시죠? 이렇게 또 가면서 배임죄는 폐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선 게 지금 배임죄로 걸린 사람이 이재명 바로 본인이죠. 대장동 뭐 백견동 다 배임죄죠. 전부 배임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배임죄가 문제가 좀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 문제냐? 기업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왜 재벌들이 많잖아요, 그룹으로. 예. 그러면 기업 총수로서는 A 기업이 조금 힘들다. 그럼 B 기업, 건실한 B 기업의 돈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배임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재벌 그룹, 그다음 기업 집단 내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 기업이 망해가는 걸 두고 봐야 된다는. 근데 기업이 하나 망하면 그 영향이 지금 안 그래도 엄청나죠. 홈플러스가 지금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일파만파 영향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인들이, 기업 총수들이 재판 맨날 받고 예.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재판 받은 게 거의 배임죄 때문에 받았어요. 이재용 예.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어떤 기업을 갖다가 그 지원하는 건 자기 그룹 내의 기업이 딴 기업을 지원하게 악의적으로 한 거는 처벌받아야죠. 예. 근데 기업을 살리겠다는 그리고 그 기업이 망했을 때 그 고용 효과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배임죄를 갖다가 없애든지 완화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미국에는 기업인들 배임죄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이재명 대표가 기업의 뭐 재벌 총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완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자기 또 거기다가 숟가락을 숟가락 얹으려고. 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예? 이 기업 집단에 어떤 배임을 갖다 요건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배임죄를 없애는 건 좋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배임죄 예외사항을 주면 되죠. 예. 그 어떤 평가해가지고 이거는 그 총수의 어떤 악의적인 B기업 아까 말씀드린 B기업의 희생하에 A기업을 살리겠다. A기업이 총수의 돈주머니인데 여기 망하면 안 되니까 공개된 B기업 돈을 했다. 이런 거는 처벌해야죠. 그런데 A기업이 고용인원도 많고 이게 망하면 국가적으로 영향이 크다. B, C, D 기업에 지원을 했다. 예. 이런 예외 조항을 둬서 배임죄를 완화시킨 건 좋지만은 예. 지금 이재명 말대로 완전히 없애면 우리나라 왜냐하면 기업 총수들이 좀 도덕 모럴 해저드가 있거든요. 많죠. 예,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사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너무 재벌을 갖다가 이렇게 북돋아주다 보니 그런 게 만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참 좋은 이야기.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렇지만 개인의 배임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개인들 배임죄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팔아놓고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딴 사람한테
돈 더 준다니까 팔아버리는 거. 예. 그거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배임죄로 지금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왜 처벌 못하게 합니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거기서 위례, 백현동 전부. 그러니까 성남시에 돌아갈 이익을 예. 자기가 지금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저수지 때문에 재판 그러니까요.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그 기업의 총수가 어떤 기업을 살리고 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이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죠. 지금 배임죄에 뭐 깨끗한 사람이라면은 이 배임죄 이야기하는 거, 기업을 살리려고 참 애쓰는 모습은 보이는 건 한데 본인이 지금 그 연루돼 있는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그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배임죄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저기 법조인들이 보면 좀 웃을 겁니다. 아마. 지금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 이것도 지금 폐지를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이재명도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근데 이것은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은 지금 대통령 다 됐다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데 헌법 84조 문제 이것도 자기가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은 그 84조 재판 중지되고 그런다는 게 다수설이다. 기소에는 기는 기소고 소는 재판을 얘기하는 거다고 자기가 다 판결을 내려버렸다고요. 아니요. 소는 그 소를 제기한다는 건데 이재명 해석인데 기소는 뭐냐 소추는 뭐냐 하면은 소를 제기하고 그다음 쭉 나가는 거 추급하는 거 예.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판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진행되고 그거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어떤 범죄 새로운 범죄로 예? 예. 그다음 대통령 되기 전에라든가 대통령 재직 중에 범죄로 기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재판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헌법재판소법에 소추, 재판, 뭐를 전부 분리해 놨어요. 말을, 언어를. 만일 이재명 말대로 하면 소추 등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안에 포함시켜 놔야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 아마 다수를 한 거는 가족한테 전부 물어봤어요. 가족 4명 모여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해야 돼 말아야 돼. 가족 중에 4명이 아마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수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논의가 없었고 지난해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논의가 있었을 뿐이지 이게 뭐 소수리다 다수설이다 학설이라든가 논문이 나온 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규정을 해갖고 그 재판 중지가 다수설이에요. 기소는 기는 기소하는 거고 소는 재판하는 건데 그 기소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자 공부부터 새로 해. 소자가 어떻게 재판입니까? 소를 제기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네. 재판을 제기하다 안 그렇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공부한 법률하고 우리 여 변호사님 공부한 법률이 다른 말이에요. 법률이 아니고 한문이 다릅니다. 한문이. 아니 이재명이도 이 법률 공부해갖고 사시 합격해갖고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이렇게 글쎄요. 전혀 다른 의견을 아니 소를 그때 그렇게 해석하는 건 한자의 본래 해석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당은 당기도 고쳤지 않습니까? 원래 범죄에 연루로 된 사람은 기소되면 출마 못하게 당직이나 출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싹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헌법재판관 3명이 그 어떤 지사적인 사람이 없다 그랬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진짜 우리 소동과 공부를 합니까?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쓴소리 한다 할까? 바른 말을 할 사람들은 다 쳐내버리니까. 지난번 총선 공천 때 완전히 비명 학살을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잘라놓고는 그것은 또 전부 당원들이 알아서 쳐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 이재명 대표 말은 뭐 안 믿으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변화무쌍한 모습.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성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대선 본격적인 운동에 이재명은 벌써 뛰어드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부터 고치는 것이 대선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예. 선거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게 워낙 과거에 쌓인 게 많으니까 예. 뭐 형수 욕설부터 이걸 지금 고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제 생각에는 뭐 자기 행동을 고친다 이거는 이미 버스가 지나간 거고 지금 새로운 계속 화제라 그래야 되나요? 화두를 계속 던짐으로써 국민들의 시선을 과거의 자기의 나쁜 행동에서 앞으로로 돌리겠다는 거. 아까 배임죄 이야기한 거 전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결단을 내려서 뭐 무죄든 유죄든 빨리 결단 내려가지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럼 게 이런 제일 논란이 좋겠다. 없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